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위치부터 인근 단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는 서울의 가장 최동단 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으로는 송파구, 그리고 위쪽으로는 광진구, 그리고 경기도 구리시와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과 아래쪽으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강동구는 성동구에 속해 있었어요. 성동구에 속해 있다가 강남구가 이제 성동구로부터 분리되면서 그 강남구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강남구에 속해 있다가 일부 동을 송파구에 나눠진 이후에 1988년 이후부터 분구가 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덕동 쪽에 워낙에나 많은 아파트가 있죠.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고 이미 생겼죠. 이미 생겨서 앞으로도 더 변화할 가능성들이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또 둔촌동 쪽에 대규모 아파트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또 3월 31일까지 입주가 끝났죠. 또 현재까지도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의 호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세종 고속도로가 고덕그라시움의 왼편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서세종 고속도로 완공에 따른 지방 도시로의 접근성이 강화된다는 점, 또 고덕동 위쪽에 또 고덕 비즈밸리 개발이 되어 있어가지고 각종 업무지구 그리고 상업시설이 다수 입점할 예정이라는 점, 특히 이제 JYP 신사옥이 또 이쪽에 지어진다는 점도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제 8, 9호선 연장으로, 특히 이제 9호선 연장으로 인해서 강남권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고덕그라시움 아파트가 있는 고덕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덕동은 왼쪽으로는 암사동과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한강변을 끼고 구리시와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으로는 강일동, 아래쪽으로는 상일동, 명일동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덕동의 의미는 높은 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고려 말 조선 초 시기 형조 참의를 지낸 이양중이라는 분이 조선 건국을 반대하며 굳은 절개를 지켰는데, 이때 이제 이방원으로부터 높은 덕을 지닌 사람으로 추앙받았다라는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고덕동은 1980년대 초 택지지구로 개발된 고덕지구를 우리가 일컬어서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덕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일동, 명일동, 강일동 일부도 고덕동이라고 불린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호선이 이제 고덕역으로 연장이 되죠. 고덕역으로 연장이 되고 고덕역을 지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서 샘토공원 앞쪽에도 역이 새로 생기거든요. 생기는 등 지금까지 불편했던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대폭으로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고덕그라시움도 9호선 연장이 되면은 9호선 역세권 단지로 변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덕동의 이제 행정동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덕동은요, 암사동과는 이 양재대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양재대로를 기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강일동과는 여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일동, 상일동과는 이 고덕로 대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 고덕동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덕동은 고덕 1동, 고덕 2동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 세종 포천 고속도로 있죠. 여기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또 왼쪽은 고덕 1동, 오른쪽은 고덕 2동으로 구분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덕 1동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고덕 1동은 여기 아리수로 또 대로변이 있죠. 이 아리수로 도로변을 기준으로 또 위쪽 아래쪽으로 나뉘어지는데, 위쪽은 이 고덕산이 대부분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로는 유명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고덕 아이파크 아파트, 그리고 고덕 아남 아파트와 그 다음에 대우 아파트 등 이제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빌라 단지들과 함께 뒤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두 군데, 여기 무려 초등학교가 두 군데나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도 두 군데, 그리고 고등학교가 한 군데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공터부지가 있는데, 고덕 아이파크 아래쪽에 공터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1984년도 준공된 700여 세대의 고덕주공 8단지 상록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체가 공무원 연금공단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 추후에 도심 공공 복합 사업으로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 현재 그 건물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세종 포천 고속도로 우측편에 속하는 고덕 2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고덕 2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리수로를 기준으로 위쪽, 아래쪽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분위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리수로 위쪽으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이 고덕 풍경채 어바니티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신축단지가 없죠. 아파트가 아예 없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미 이쪽 아래쪽에 엄청나게 많은 빌라 단지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쪽 인근으로 해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풍경채 어바니티 이 주변으로 해서 이 고덕촌 공원이 있거든요. 고덕천, 여기가 고덕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고덕천 공원 조성, 그리고 또 인근 공원들이 많아요. 공원들이 굉장히 공터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원 조성들, 도로 정비 사업들을 작년 준공 이후에 일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상가도 현재까지는 좀 공실이 많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다. 어쨌든 아직까지 유동인구가 좀 적다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여기 고덕 비즈밸리가 조성이 되었는데, 여기 일대 고덕 비즈밸리에 이제 뭐 KX 타워, 그다음에 뭐 도드람 타워,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식산업센터 등이 일부 입주해서 자리 잡고 있고, 올해 4월 17일에 이케아 강동점 또 아이파크 몰이 또 개점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이제 이쪽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면은 이쪽 일대가 정비되면서 이쪽에 상가 공실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좀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철 차고지하고 여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또 이렇게 대부분의 면적을 또 차지하고 있는 모습 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수로 아래쪽으로 한번 볼게요. 아래수로 아래쪽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 특히 이제 이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도 일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군데나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한 군데에 고덕 중학교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교는 두 군데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고덕동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공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원들이 진짜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점을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쾌적하고 그 평지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단지가 크게 1블럭, 2블럭 두 개 단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왼쪽으로 서세종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고덕 아이파크,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 상록 아파트가 현재 부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암사동 일대다. 그래서 여기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강동 현대 홈타운, 그리고 그 아래에 프라이어 팰리스 단지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로 해가지고 양지마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지마을이라고 해서 여기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암사동 일대의 모습, 여기 암사동 위적지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한강변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암사동 현대, 선사 현대 단지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덕 그라시움 단지 위쪽으로 해서요. 여기 아리수로 도로변까지 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고덕역을 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 아리수로 대로변까지 9호선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신축 단지인 고덕 풍경채 어바니티 아파트를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고덕천이 흐르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오른쪽으로 해서요. 이쪽은 이제 강일동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고덕천이 이렇게 흐른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로 이제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가 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강일 리버파크 단지들이 다수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흰색 경계를 넘어서면요, 이제 하남 미사 신도시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단지 아래쪽으로 해서 여기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그리고 고세나와 고덕자이 아파트, 그리고 고덕숲 아이파크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고덕숲이 위치해 있는 모습, 강동 경희대 병원이 위치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왼쪽으로 명일동 일대의 구축 단지들이 위치해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강동구 일대의 모습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3D 지도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지 전경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고덕그라시움 단지 전경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문의 모습, 공동현관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놀이터의 모습, 그리고 분리수거장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단지 내부 이제 배드민턴장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지하주차장의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단지 왼쪽 편 동남로 82길의 모습이고요. 여기 오른쪽 편에 고덕 중학교가 있고요. 멀리 강덕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왼편에는 이렇게 이제 항마루 공원이 위치해 있는 모습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요, 단지 위쪽 편, 여기는 동남로 82길 똑같죠? 왼쪽과 위쪽이 동남로 82길로 똑같은데, 여기 위쪽의 82길은 왼편에 이제 고덕 그라시움 단지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편에 이제 학원가가 위치한 일부 상가동들이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학원가동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보셨던 이 그 쭉 가면은 고덕 풍경채 어바니티 아파트가 나오고, 어바니티 아파트가 나오기 전에 이 상당수의 빌라 단지들이 밀집해서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별동으로 위치한 이제 그 고덕그라시움 단지의 오른쪽 편, 그러니까 2블럭 단지의 오른쪽 편이라고 보시면 되죠. 오른쪽 편 고덕로 83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왼편에 그라시움 2단지, 그리고 오른편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가동들이 밀집되어 있다. 오래된 상가동들이 이제 골목골목으로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동 중에서 그라시움 그 게이트 5번 출구, 바로 5번 출구 앞에 있는
이 백두쇼핑 상가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단지 아래쪽 고덕로 대로변의 모습이 보이고요. 왼편에 고라시움 단지가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서 보면은 오른편에 이렇게 파믹스 가든이라고 위치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고덕 아르테온과 접해 있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상일동역 사거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도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사진은 이제 밀집 상권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밀집 상권, 주변 상권 및 학원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밀집 상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 상일동역 사거리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이제 단지 내 상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위치해 있다. 이런 식으로 밀집되어서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여기 위쪽, 아까 오른쪽 편 사진이라고 보여드렸던 곳 있죠? 여기도 상당수의 상권이 밀집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자체에도 상가가 잘 발달되어 있고 위에도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사진처럼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집 사건가의 경우는요. 여기 명일동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명일동 단지 분석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은 여기 고덕 아이파크 아파트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처럼 이 도로변, 이 학교 묘곡 초등학교 가는 이 도로변상으로 학원가가 이런 식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 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고덕 그라시움 단지 거의 뭐 5천여 세대의 대규모 초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역과의 접근성을 놓고 보면 여기 상일동역을 바로 품고 있죠. 가운데에 바로 품고 있는 이쪽 동인 아파트다 보니까 이쪽과 붙어 있는 동들이 가장 선호하는 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이제 9호선 연장이 진행되면요. 여기 고덕역의 여기 빨간색 쪽 그리고 여기 위쪽 샘터공원역 쪽 여기에 이제 여기 조성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왼쪽 편 단지와 그리고 위쪽 편의 일부 단지들이 선호하는 동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강덕초등학교와 고덕초등학교가 배정초거든요. 총 두 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블록의 대부분의 단지들은 대부분의 동들은 강덕초 그리고 1블록의 일부 동과 2블록 2블록들은 고덕초가 배정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가까운 동들이 선호하는 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덕초가 좀 단점이 뭐냐면 여기 고덕로 79길 여기 1블록과 2블록의 이 사이길이 있어요. 이 사이길이 약간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오르막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블록과 2블록의 장점을 각각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상일동역과 가까운 동이 선호하는 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특히 이제 1단지 같은 경우는 1블록 같은 경우는 여기 상일동역과 이런 식으로 지하로 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 점이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블록 같은 경우는 여기 대형 커뮤니티 센터가 이렇게 대부분 2블록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2블록은 대형 커뮤니티 센터를 순조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1블록은 지하로 해서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장점. 그런 장점이 있다는 점까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벽면도 보시겠습니다. 24평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A, B타입은 같은 구조죠. 3베이 마통풍 반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C, D타입은 3베이 복도식 구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실의 모습, 24평의 모습이고요. 거실, 주방, 그리고 방의 모습과 화장실의 모습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의 기본 정보 보시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 대수가 생각보다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근 중 고등학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덕초, 강덕초가 배정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덕중학교, 그리고 강문고등학교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근 초중학교도 초품화 아파트고요. 지하철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9호선이 생길 예정이라는 점 보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는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동구의 특징, 거래지수, 고덕동, 상일동의 특징입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격 분석 보시겠습니다. 16억 9천이 정고점을 지금 돌파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최근 5월 달에 여기 아마 5월 초에 형성된 그 정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2022년 12월에 여기 총 5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층 제외 10억이 최저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거래 이후로부터 쭉 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미 이제 2021년도 이후에 정고점을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정고점이 돌파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머지 KB 시세 최고가 최저가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 28분 소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시청역 31분 소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디역, 가디역은 조금 오래 시간이 걸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의도역 30분, 마곡역 44분으로 마곡역도 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DMC역도 35분 소요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판교도 31분 소요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지구까지 거리가 어디 하나 이렇게 막 가까이 위치해 있는 모습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봉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17분 소요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근 단지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굉장히 단지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고덕 1동 쪽에, 고덕 2동, 고덕 2동 쪽에 그 왼쪽 편에 붙어 있는 고덕 1동과 그리고 고덕 2동의 아래에 붙어 있는 상일동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좀 세트로 묶어서 보는 게 좀 더 구분짓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세트로 이 고덕 그라시움과 그 다음에 이제 고덕 아르테온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덕 이동 쪽에 있는 고덕 레면 힐스테이트와 고덕 아이파크를 또 한 세트로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상일동의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와 고덕 차이를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평당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덕 그라시움이 가장 일대의 대당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덕 아르테온과 함께 시세를 리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덕 1동에 속한 레면 힐스테이트와 고덕 아이파크가 그 다음 평당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9호선의 연장 이슈죠. 이 9호선이 이쪽에 생성되기 때문에 그 9호선의 호재를 입은 단지들이 가장 높은 평당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고세나와 고덕자이 아파트가 평당가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지들 여기 고덕숲 아이파크 그리고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그리고 배재현대와 고덕 아남 아파트 순으로 평당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덕숲 아이파크는 이 지하철과의 거리가 좀 애매하죠.
애매한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평당가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재현대 같은 경우 입지는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가 이제 구축에 또 세대수가 좀 아쉽죠. 그리고 용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용적률이 높은 면에 인해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 점이 좀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이제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고덕동 안암 아파트는 여기 구축이죠. 구축이면서 또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지 않죠. 그런 점에서 또 평당가가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풍경채 어바니티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 입주를 시작했죠. 입주를 시작했고 아직까지 이제 지하철 접근성도 또 불편하고요. 아직 비과세 구간이죠. 그래서 양도세액으로 인해서 거래건이 없고 평당가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울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564개소의 입지 점수의 평균을 도출해 봤는데요.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110점을 취득했습니다. 강동구는 서울 내에서 중상위권 입지에 해당하는데요. 그 점을 생각하면은 적정 점수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강동구 내에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하기 전까지 이 대장 아파트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고덕 그라시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축 아파트 그리고 초역세권 또 초품화 단지로서 또 여러 가지 그 플러스 점수를 상당히 획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9호선 연장을 통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이고요. 또 서울 세종 고속도로 개통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의 조성이 더 완성화됨에 따라서 지금보다도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덕 그라시움 분석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